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은 운전자 또는 보험사 쪽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진 않는다라는 그렇죠. 거죠. 아무리 뭐 통장에 뭐 일정 주기로 돈이 꽂히고 뭐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도 사실 인정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네. 판사가 되면 그러면 술 마신 다음날 운전을 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처벌받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니까. 영상 보면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볼게요. 처음에 이제 1차선을 달리고 있는데 거기가 좌회전 전용이에요. 그런데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직진을 합니다. 물론 새벽 시간, 새벽 6시였거든요. 새벽 시간이니까 뭐 이동 차량이나 사람이 없긴 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나가다가 잠깐 또 멈칫멈칫합니다. 왜 그러지 하다가 이제 물론 정상신호였지만 정상신호에 빨간불에 차량이나 사람이 없긴 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나가다가 잠깐 또 멈칫멈칫합니다. 왜 그러지 하다가 이제 물론 정상신호였지만 정상신호에 빨간불에 길을 갑자기 건너던 여성을 충격하면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운전자분은 사실은 뭐 숙취 운전이었어요. 사고 후에 측정한 음주 수치로 0.075, 0.075%였고 전날 술을 마시고 새벽 6시에 이제 차를 몰고 나왔던 그런 사고였었는데 당연히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부분도 없진 않겠지만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무단횡단을 하던 그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실 비율에 있어서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운전자가 100% 과실을 부담한다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고 상황에서 100% 책임을 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별개로 다루는 문제고요. 사고 발생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그 사고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음주운전이나 뭐 도주운전, 무면허운전 이런 것들은 이제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이슈긴 하지만 교통사고로 그런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도 이제 상황을 봤을 때 피해자에게 과실이 많다고 하면 다른 교통사고, 일반 교통사고가 마찬가지로 과실을 나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뭐 음주운전은 별도로 처벌을 받을 거고요.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데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은 운전자 또는 보험사 쪽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진 않는다라는 그렇죠. 거죠. 물론 이제 처벌은 이제 별건일 그렇죠. 것이고 네. 숙취운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음주 수치가 0.075 음주운전 상태에서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자가 그만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처벌이 셀 수밖에 없고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이제 합의금이 필요했을 거고. 그렇죠. 근데 이 피해자라고 하겠습니다. 이 보행자 사망하신 분 공무원이었어요. 이제 공무원이었다 보니 아침에 사고 시각이 이제 6시였는데 급하게 이제 아마 버스를 잡으러 가는 길에 길을 건너다가 이제 충격을 당해서 이제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실소득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이 재판들 보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이런 사망사고에 대한 이제 일실소득 계산하는 걸 보면 가령 정년이 보장된 어느 정도 좀 예측이 가능한 공무원이나 대기업, 공기업 이런 분들은 근속연한이 그러니까 일을 했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음에도 그때 받았던 급여나 정년까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잘 인정을 해주는 반면에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이런 분들은 근무기간도 길고 뭐 일하던 기간도 길고 그 다음에 상당히 고소득임에도 어떤 안정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제법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일실소득이라는 건 결국은 지금 상태에서 장래에 이 사람이 얼마를 벌 수 있었던 거를 지금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의 개연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로 급여가 올라가고 그리고 뭐 연금도 쌓이고 이런 소득들이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은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그런 이제 소득 구조란 말이에요.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보통 대부분의 대기업 직원들이 호봉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임금 인상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정년까지 본인이 뭐 퇴사를 하지 않는다면 정년까지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개연성 측면에서 이 소득이 이렇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게 합리적인가라는 판단을 했을 때는 충분히 뭐 수긍이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라는 게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 한 1, 2년 동안 상당히 호황이었다고 해도 그러한 호황이 앞으로도 10년, 20년 이 피해자가 실제 그냥 사고가 없었으면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기한까지 그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개연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중소기업을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이게 좀 형평성이 억울하실 수 있죠. 네, 억울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유형의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실제 사례, 특히 이제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실제 어떻게 소득과 뭐 퇴직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당들이 인정됐는지 비교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그래요. 이 소득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 공무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런 수당 저런 수당 막 이름이 너무 많고 그게 파일럿도 어려워요. 네, 파일럿. 호봉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안 올라가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돼서 굉장히 복잡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만약에 사건을 맡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런 것들 해보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누락되거나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건데 몇 년 전에 변호사님 그 치과 의사 사건이 있었는데 네. 상당히 고소득이셨어요. 뭐 의사시니까 당연했지만 신고를 안 한 소득이 워낙 많아가지고 실제 인정되는 소득이, 그러니까 신고된 소득이 적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불이익을 보신 그렇죠. 부분이 있었죠.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쨌든 법원에서는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을 원칙을 삼고 있고, 아무리 뭐 통장에 뭐 일정 주기로 돈이 꽂히고 뭐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도 사실 인정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럼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사건 운전자, 이 사고 운전자 숙취 운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데 이 숙취 운전에 대해서 변호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죠? 뭐 늘 딜레마입니다만, 내가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나면 내가 정말 음주 수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분간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그저께 판사를 하고 있는 연수원 동기를 만났어요. 만나서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판사가 되면 그러면 술 마신 다음날 운전을 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처벌받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니까. 그럼 아예 그냥 술 마신 다음 날은 네. 택시를 타든지 네, 아예 대중교통을 운전대를 이용하든지 잡는 아예 게 너무 차를 무섭다고 잡지 않는 그러더라고요. 걸로. 왜 그러냐면 숙취운전을 단속하는 경우는 뭐 이렇게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가 문제거든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인데,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상대 쪽에서 실수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사고까지 모두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는 이 숙취운전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면 이제 경찰이 오고, 경찰은 이제 당연히, 기계적으로 이제 음주 측정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나와 버리면 그렇죠. 음주 사고가 돼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전날 술을 마시고 주량이 좀 많았다 하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운전을 하시지 않는 게 이런 불상사, 이거 보면 알잖아요. 뭐 사람이 뛰어들어오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5대5로 나왔어요. 과실 비율로 5대5로 나왔는데, 어쨌든 나는 뭐 숙취운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니까 그게 숙취운전이라는 게 밝혀졌고, 그래서 강력한 이제 형사 사건이 돼버린 형사 거죠. 처벌도 받게 되고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러면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배달업 하시는 분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되겠네요. 너무 위험해요. 네, 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내가 혹시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주의하면서 그러면서 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무법인 LKS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